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지겨우니까 학생들이 졸잖아요. 졸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선생님이 하는 게 소리를 크게 하는 거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사회 선생님 중에서는 옛날에 사회 가르치던 선생님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는 이게 제일 좋대 이러면서 존다 이러면 애들이 이제 여럿이 조는 경우가 있는가 봐. 시간대가 있잖아요. 주로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지났어 했던데 그러면 자기는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기는 하다가 눈치 딱 봐가지고 많이 존다 이러면은 이런데 딱 친데 이렇게 근데 별 소리 안 나네. 요새 이거는 뒤에 쇠가 돼서 요새는 철판이라서 그런데 옛날 나무로 했을 때는 소리가 꽉 난데 그럼 애들이 화를 잘 깬다는 거야. 그건 학생들 이야기고 강사들도 이제 수업을 계속 강행하다 보면 졸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졸릴 때 학생들이 다 답하게요. 선생님 졸릴 때는 막 이랬습니다 하면서 아까 졸았죠 막 이러면서 말은 다 해요. 말은 다 하는데 딱 졸린 느낌이 온대요. 사실 저도 이제 졸렸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많이 졸릴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수업을 일주일에 한 60시간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커피를 먹고 막 바카스를 마시고 갖다 들여다보도 안 돼. 막 잠이 오는 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참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을 때는 일찌감치 맞추면 되는데 딱 한 30분 됐을 때 잠이 옵니다. 미칩니다. 그때는. 그때 이제 어쩌다가 할 때 깜빡 졸 때가 있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아주 몇 초 딱 조는데 그때 하는 현상이 뭐냐면 손에 있는 분필이 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저절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만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얘기를 선생님들끼리 이제 서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한번 이랬대요. 교탁에 쓰러졌대요. 잠은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잠이 온다는 건 좋은 일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 남아있는 건 이제 명령적 행위에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명령적 행위의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면제, 허가, 예외적 승인 요 세 가지인데요. 지금 명령적 행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제 왜 안 지우냐면 다 의무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럼 학문적으로 똑같은 건데 왜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같은데 다만 그 의무의 종류가 달라서 이름이 달라진 건데요. 다시 하게 돼요. 이건 한마디로 다 똑같이 세 개 다 뭐냐? 의무를 소멸이란 거죠. 이런 소멸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얘기해요. 요거 이제 이건데 대상에 대한 의무가 뭐냐 할 때 면제의 대상은요 의무의 종류가 글자 두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 두 자로 되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위, 급부, 이런 수인, 이런 자기 의무, 급부 의무, 이런 수인의 의무를 수인이죠. 그래서 자 나왔네. 뒤에 의무 해놨으니까 자위, 급부, 이런 수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이런 행정위를 뭐냐? 면제라고. 이게 다예요. 그게 이제,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군대 가야 된다. 군대 가야 될 자기 의무를 소멸시킨다? 그건 면제라고 해요. 또 세금 내야 될 의무죠? 급부 의무죠? 급부 의무를 소멸시키면 그것도 면제라 그래요. 그래서, 소멸시키는 행정이다. 그럼 이거 알아들 때 면제라고 이름하지만은 예를 든다면 면제의 경우에는 의무를 소멸시키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름은 그렇지만은 이러한 조세부가 처분이죠. 이러한 조세부가 처분을 이러한 취소한다든지 또는요 이러한 철거 명령을 철회한다든지 이러면 그렇죠. 이름이 꼭 면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걸 면제라고 한다. 면제는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거의 잘 안 돼요. 왜냐면 뭐 내고 싶은 게 없거든요. 바로 옆에 낼 놈이 있으니까 얘는 항상 좀 뭐랄까 빛을 못 봐요. 수익적 행정이다. 뭐 이런 정도겠죠. 응용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허가하고 이제 예외적 승인인데 글자가 세 자예요. 허가가 바로 뭐냐면 부작위 의무예요. 이런 부작위 의무인데
이러한 부작위 의무를 역시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부작위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인을 얘기해요. 근데 그러한 부작위 의무를 일명 뭐라고 하냐? 전에 배웠어요. 금지라고 한다 배웠어요. 부작위 의무, 즉 금지 의무를 소멸시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위 의무를 소멸시키는데 이러한 소멸이란 말 대신에 뭐냐? 해제란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부작위는 꼼짝말한데 꼼짝하게 해주니까 지금부터 해제되죠. 소멸시키는 행정이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다르냐 이거죠. 허가하고 예외적 승인의 큰 차이점, 이거 묻는 문제가 방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허가는요, 그 부작위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자유인데 요건이 되면은 풀어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왜 이제 했냐면 건축허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건축허가 바로 위에 있는 허가제도인데 대표적인 허가인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즉 건축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건축허가제는 가면 옛날 처음부터 있었냐? 아니에요. 원래 자기 땅에다가 자기 집 짓는 거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도 일정한 규모 하에서 짓는 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자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란 것이 잘 알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삼풍백화점은 잘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도 많이 들이고 거기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건축사 이런 등등이 굉장히 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나? 그거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건물을 팔기 위한 것입니다. 파는 것은요, 팔고 돈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은놈이 돈을 주든지 간에 돈 주면 되는 거고 은놈이 하든 간에 주고받으면 끝입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품에 갖는 비극입니다. 알투세르가 이야기했는 대로 이건요, 상품에 갖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요, 모든 상품이 이런 상품화 시켜가지고 사고 파는 것이 되다 보니까 교육도 사실은 이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내용상으로 이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이로운 내용을 담았더라도 그것이 있잖아요. 포장이 잘못되거나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비용을 포장이라든지 겉모습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는 부실하게 되는 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팔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분당과 일산이 건설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일산, 특히 경기도 고양물이죠. 경기도 고양물에 있던 기존의 건축물은 다 뜯어내기로 했어요. 일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건축물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삼봉백화점의 교훈 때문에. 왜냐하면 일산에 200년이 된 밤나무로 된 초가집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의 집도 아니고 그냥 밤나무로 만든 평범한 초가집인데 200년 됐다는 거죠. 초가집은요, 그 수명이 원래 공학적으로는 한 2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인데 200년을 갔다. 근데 왜 삼봉백화점은 최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적어도 70년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거는요, 일산에 있는 집은 뭐냐? 바로 자기와 자기 자손이 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지었겠죠. 인간의 관계가 이제 결정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이제는 뭐냐? 집의 대부분은 다 뭐냐? 집장사들의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뭐 아이들에게 피부에 나쁜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부실한 재료를 속여서 넣을 수도 있다 보니까 삼풍백까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위험입니다. 그럼 행정은 위험을 예방해야 되니까 적어도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을 예를 들면 예방하기 위해서 뭐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무조건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냐? 일단은 부작위 무조건 너희들 내 원대로 짓지만 동작 그만 한 다음에 정부가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집 짓는 거 찾아낼 수 없으니까 집 짓고 싶은 사람은 행정처에 와가지고 허가를 신청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심사해 본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그거야 무조건 네 본래 자유니까 돌려줄게. 이런 제도가 바로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허가제는 근본적으로 뭐냐? 일단은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해가지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어지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위 의무인데 이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왜 부과했냐 목적이 중요한데 이거는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험 예방 목적의 부작위 의무입니다. 위험 예방이 다른 말로 뭐냐 아시죠? 질서 유지입니다. 이런 질서 유지 목적의 부작위 의무예요. 질서 유지 목적이라 할 때 질서 유지 목적의 행정 적용을 뭐라고 합니까? 경찰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경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소멸됐다. 그러면요, 이제 대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금지를 뭐라고 하냐면, 예방적 금지라고 표현해요. 이런 예방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제, 외적성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지우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우고, 좀 크게 좀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즉, 허가와 예외적성이. 다시 얘기합니다. 둘 다 부작위 의무의 소멸한 점, 즉 금지 해제하는 점에서 똑같고요. 같은 명령적 행정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되게 비슷한데 다른 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례까지 다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서 나오는 대목이 딱 세 가지 포인트밖에 없는데 자주 출제되니까 봐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학상의 허가가 있습니다. 과거한테는 허가에 들어갔지만 지금 와서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예외적 성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외적 허가라고 이름이 불려주기도 합니다. 강화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데요. 자, 허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허가는 본래는 국민의 자유입니다. 본래는 국민의 자유죠. 그래서 국민의 본래 자유인데 국가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의 예방 목적이죠. 위험 예방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뭘까? 일단은 이러한 부작위 의무. 국민들에서 앞으로 행정적인 허가 없이는 집 짓지 마세요. 해가지고 부작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금지죠. 이러한 금지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위 의무를 부여한 다음에 그렇게 부여된 부작위 의무를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해서 그 신청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거를 풀어주는 건데 해제한다 좋고요. 또 소멸을 시킨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멸시키는 행정위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즉 이러한 이것들이 다 뭐냐면 대상인데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바로 뭐냐 할 때 예방적 금지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금지 또는 예방적 부작위 의무를 해제해준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죠.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자 해제를 해주는 게 허가인데 그러면 부작위 의무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부작위 있기 전에는 뭐였나 이거죠. 부작위 있기 전에는요 이거는 원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원래 당연하게 자유에 속하는 겁니다. 즉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 거 하고요. 자 내가 오늘 음식을 했는데 음식에 내가 고구마를 너무 많이 삶았어. 그래서 옆집에서 고구마를 좀 드실 거냐 하니까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이를 좀 드릴게요. 교환하죠. 사실 이게 매매 행위입니다.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음식물의 제조와 영업은 매매 행위는요. 음식물의 제조가 원래는 뭐냐? 자유예요. 그리고 만든 음식물을 단순하게 파는 것도 원래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음식물에다가 나쁜 거 집어넣는 놈이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공자 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요 만들어서 파는 술을 잘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만들어서 파는 술을 잘 안 먹었다. 왜냐하면 몸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나쁜 거 집어넣는다고. 자연적 자유죠. 그냥 자연적 자유란 말은 본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본래의 자연적 자유인데 원래 자유였던 거를 묶어놨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허가 가끔가다 나중에 이제 명령적인 허가하고요 형성적인 특허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허가는 본래 내 자유예요. 본래 내 건데
국가가 위험 예방 때문에 일단은 잠시 좀 일단은 제한을 갖다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풀어주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금지는 뭐냐면 상대적 금지라고도 표현해요. 이런 상대적 금지입니다. 원래부터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절대적 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절대적 금지가 아니다. 당연하죠. 이건 절대적 금지는 어떤 경우도 풀어줄 수 없는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 금지가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절대적 금지에 들어갑니다. 저거는 풀어줄 수 없는 금지에 들어가죠. 자, 이러한 부작용을 해제한다 했죠. 그럼 원래 자유였는데 묶었다가 다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요 자유가 회복되는 거죠. 허가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 문제 내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허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할 때 금지, 해제다, 자유 회복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짧게 얘기하면은 중요한 내용이 빠졌을까봐 되게 걱정하고요. 또 길게 설명할 때는요, 이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면 안 들어가야 될 말이 들어갔는가 걱정하는데 길게 얘기할 때는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고 짧게 이렇게 얘기해도 허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당연히 이러한 허가의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본래 자유입니다. 근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요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가 자체는 어떤 행위냐 할 때 이거는요 이러한 기속 행위입니다. 요건을 갖춘 허가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익이라든지 또는 법률 요건, 법정 외의 사유로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르게 보면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다. 요건을 갖추면 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기속행위지 재량행위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즉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재량인데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허가를 받는다는 게 내가 허가를 받았어. 싱글벙글해. 싱글벙글한데 그럼 허가 때문에 이 사람이 국가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새로 생겼느냐 공권이 새로 발생했느냐 허가 때문에 발생한 거 없어. 내 본래의 자유인데 내가 본래의 자유가 제한됐다가 다시 풀려서 돌아온 거야. 내가 본전 찾아온 거야. 내가 은행에 맡긴 돈 찾아온 건 똑같아. 그 사람이 우리가 자방 ATM기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 내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허가로 인한 이익이죠. 허가 때문에 생긴 이익입니다. 본래 자연적 자유는 이거 이익 권리 맞습니다. 권리 맞고 그거 말고 허가 때문에 뭐 어떤 국가가 나한테 준 권리가 있나 이거야. 이익이 있느냐. 허가가 나한테 국가가 준 이익은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반사적 이익입니다. 즉 남들을 묶여 있는데 내가 풀리니까 마치 좋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즉 허가 제도가 존재하는데 안 되다가 되니까 좋아할 것 뿐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이익은 그렇다. 그러면 일단요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 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라는 것은 어떤 차이냐.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 적부하다고 평가를 받고 허가를 안 받으면 부적부하다고 평가받는 거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요건이냐? 적법요건이라고 합니다. 적법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즉 무허가 허가를 안 받는다는 뜻은 허가를 결한행위 또는 무허가 행위는 바로 뭐냐면 무허가의 경우는 법을 위반한 위법이 된다는 거죠. 뭐 허가를 안 받을 때는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즉 위반 건축행위가 된다 이거예요. 적법요건이지 효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효력이란 말은요 사실 어떤 행정행위가 있는데 방금 적법하게 평가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권리가 발생한 것을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력의 발생요건, 이러한 효력의 발생요건이냐 또는요 유효요건이라고 하는데 유효요건이냐? 유효요건 아니에요. 허가 때문에 권리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효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영업을 했다. 그럼 그 영업행위는 위법합니다. 당연히 위반 행위니까 이게 돼서 행정벌,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행정벌은 가능합니다. 행정벌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문제는 허가를 안 받고 만약에 매매를 했다. 포장마차가 있는데, 음식점 영업을 안 받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손님한테 돈을 못 받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법상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즉, 돈은 받습니다. 다만,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을 받거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도로교통법 행정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신호를 지키면은 적법행위고 신호를 안 지키면 위반행위죠.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위험하게 신호를 무시했다. 그러다 가지고 택시를 탄 사람이
나는 당신하고 택시 매매 계약, 택시랑 운송 계약을 맺은 셈인데 운송 계약상에 내가 의무를, 즉 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러면요 국가하고 사이에서는요 이 포장마차 주인은 당연하게 행정법 위반이니까 접근 요건을 기대했으니까 위반입니다. 위반 행위로 해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재가 가능하지만은 손님하고 사이에서는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유효합니다. 그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위법한데 유효하다.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허가 요건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와주고요. 다만 주의될 거는 판례의 경우는 우리 아까도 봤지만은 이런 판례의 경우는 허가의 경우 이런 기소경으로 본 판례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재량으로 본 판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만은 강학상의 허가의 경우는 왔다 갔다 하더라. 대체로 이제 강학상이 할 때는 이런 기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하고 다르게요. 이거는 이제 본래부터 풀어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게 아니고 본래 안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본래는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원래 안 풀어주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그린벨트가 있다. 그린벨트를 만든 이유가 개발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는 개발을 안 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또는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설정해 놨단 말입니다. 안 풀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시피 이런 기소경인데 문제는요. 예외적 승인의 경우는 뭐냐면 원래는 안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방금 환경이라는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보라는 보다 더 큰 공익이 있어. 그럼 그 공익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그럼 건축행위가 있는 거지. 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요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이거는요, 그 자체가, 금지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것을 뭐냐? 억제적 금지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선생은 이 억제적 금지를 위에는 상대적 금지하고 반대말인 절대적 금지로 표시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문이 없을 때는 그것도 맞다고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억제적 금지를 해제합니다. 근데 억제적 금지를 왜 해제합니까? 원래 그린벨트는요, 그린벨트로서 잘 보존되는 게 제일 좋은데 왜 해제합니까? 그거는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해제를 하는 거예요. 초점이 공익에 있습니다. 보다 더 큰 공익을 더 중시하죠. 공익을 중시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재량이 됩니다. 재량 행위가 된다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보통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직은 강학상의 부분이고요. 아까도 봤지만은 허가 중에서 판례가 공익을 이유로 재량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넓은 의미의 예외적 승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예를 들면요, 이러한 건축허가 같은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예를 들면 세곡동 같은데 국정원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아까 전에 학교 환경 정화 구역 내에서의 음식 영업 허가라든지 또는 공원 구역 내에서의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뭐냐 억제 금지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판례가 예를 들면은 재량으로 봤던 것들이 그 사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는요, 위에 거는 예방적 금지인데 이거는 억제적 금지다. 그러나 글자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전체의 말들을 다 알아두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들 챙겨 주십시오. 비교해 놨으니까 꼭 봐주십시오. 학교 환경 정화구역 내에서의 유흥물질 허가가 다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가 다 했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허가와 관련된 얘기들은 나중에 특허인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면접시험에서 특허인가 허가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대학에서
대학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주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형성적 행위로 들어갑니다. 사례들은 챙겨 주셔야 합니다. 행정의 내용 두 번째가 형성적 행위입니다. 즉 법률이 이제 행정행 중에서 형성적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앞으로 형성제라는 말은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소송에도 형성소송 이런 말도 나올 때가 있는데요. 또는 형성력 이러는데 이건 다 뭐냐?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하나의 변화 전체를 표현할 때 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형성에 들어갑니다. 형성증에는 아까도 봤지만은 주로 이제 쫓겨난 이러한 권리죠. 이러한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를 발생인데, 그러니까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뭐냐?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발생, 변경, 또는 이러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위에는 이제 빼면은 시키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길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들어가는데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우리가 뭐냐? 권리 박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소멸시킨다, 권리를 뺏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 박탈행위인데 권리 박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박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권행위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특허, 광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라는 광업 허가라는 특허행위인데 특허로 해서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취소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권리 박탈행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권리를 변경하는 얘기죠. 이러한 권리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건데 변권행위라고도 합니다. 권리 변경의 내용은 뭐냐면 광업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럼 광업허가 다 똑같습니까? 돈 되는 광고가 있고 돈 덜 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대륙부에 있는 광고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존자원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석탄이 있더라도 석탄이 있잖아요. 좀 캐기 좋은 데 있는 것도 있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채산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구역을 얘기합니다. 저 번자를 잘 안 쓰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광구, 이런 광구를 변경해 주는 것, 이런 광구의 변경,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시험에 잘 안 나온 건데 예를 하나 정도는 들었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인데, 자, 이러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권리를 행정청이 직접 있잖아요.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죠. 근데 이런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권리를 설정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좁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협의의 좁은 의미의 설권행위입니다. 보통 다른 것하고 비교할 때 이야기는 전부 다 좁은 의미를 의미합니다. 협의의 설권행위라고 합니다. 강하기나 판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협의의 설권행위를 우리가 줄여서 학자들이 표현하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이걸 보고 특허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의 이름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주의됩니다. 강학적인 명으로서 특허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뭐 요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뭐 친구 집에 가서 요리를 해준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몹시 아파가지고 내가 요리해준다 할 때, 내가 오늘 소고기국 끓여줄 때 할 때는 지가 있잖아요. 소고기 끊어가지고 파 사고 다 사가지고 가서 끓여주는 거잖아요. 장봐가지고 지가 장봐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친구가 집들이 하는데 난 요리 잘 못하니까 요리 잘하는 네가 와서 요리 좀 해줄래? 이때는 내가 재료비를 다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친구가 재료 사놓으면 요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같은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위에 거는 행정청이 자기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그게 아니고 사인입니다. 이러한 사인의 법률행위, 사인이 이미 자기가 깨알같이 자기가 원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가지고 법률행위 했어요. 즉 개발자, 죄송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 매매 행위, 즉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했는데 국가가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뭐냐면
그러한 매매 행위가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건데 이미 매매가 끝나고 나서 국가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재해도 오른 땅값을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 땅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 자체의 효력을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원래는요 사인끼리 매매 계약하면 그걸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되겠지만은 국가가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국가가 그걸요 보충해준 행위 이런 보충한 행위가 있거든요. 이런 행위는 뭐냐면 보충행위라고 그래요. 이제 보충행위 이걸 보고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인가라고 합니다. 강학성 인가입니다. 실무에서 인가라고 표현해도 인가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대행하는 행위 다시 대행을 해줘 대행 본래 사인이 해야 될 법률행위인데 그걸 보고 대행하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 대리라고 하죠. 공법상의 대리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위에 거부터 특허부터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좁게는 권리를 발생하는데 특허 거꾸로 잡아볼게요. 이게 다 나왔습니다. 특허가 뭐냐? 행정적 직접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정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보면 형성적 행위 중에서 이제 이러한 특허 중심으로 얘기해보면요. 특허에 대한 설명이 다 맞는 거 틀린 거? 일단 시험에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의역계도 특허는 형성적 행위지 명령적 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특허는요 명령적 행위다. 근데 자 특허 하나하나 해볼까요? 특허를 받는 이익이 뭐냐? 특허를 받는 이익은요 이건 바로 뭐냐?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지 반사적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허 중에서 뭐가 있냐면 광어버가 있습니다. 광어버가 어업면은 고기를 잡는 어업면이나 광물을 채굴하는 광어버가는 특허고요. 산에서 있잖아요. 산토끼를 잡는 수렵면허는요 허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산에 있는 산토끼는 주인이 없어요. 이게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상해라든지 주민의 안전에 대한 피해가 없으면 원래적으로는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풀어주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업면할 때 바다에 있는 고기, 즉 동해 바다, 즉 우리나라의 배타적 수역 안에 있는 영해 안에 있는 이 고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지 그 지하에 최고 지배장되어 있는 광물들은요 다 뭐냐 국가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그걸 국유로 선언해놨습니다. 그럼 국가에게 속한 국가가 주인인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본래 자유가 아닙니다. 또 국가가 소유한 광물을 채굴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팔아가지고 지주머니 넣는 거 이게 원래 자유입니까? 이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양어장에서 남의 고기 잡는 거랑 똑같은데 그거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 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설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그걸 설정해줘서 특허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를 설정한다 하는데 권리는요 다시 요건으로 쓰시면은 권리가 자체는 법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특허를 받는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받는 적법 요건이 아니고 즉 특허를 안 받고 하면 이런 게 아니라 특허를 받게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에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이런 특허라는 것은 뭐냐면 공익의 본래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익을 이유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까 전에 자유 같은 허가 같은 거는요 국민의 본래적 자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있잖아요. 자격을 갖춘 것을 증명해서 신청하게 되면 꼭 내줘야 됩니다. 기속행위지만은 이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의 경우는 기속행위지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재량을 인정한 적도 있지만은 특허의 경우는 다수 있는 판례가 다 뭐냐 재량으로 보지 기속으로는 보지 않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특허 행정적인 직접 권리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설권행위를 특허로 하는데 특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학성의 특허, 즉 설권행위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게 있고요. 많고요. 해당하는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자 특허에 가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허에 대한 사례라도 좋고요. 또는 종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잘 들어갑니다. 특허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데요. 특허인 것과 특허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옵니다. 특허인 것과 아닌 거 나오는데 특허가 아닌 것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거 이름이 특허로 특허가 아닌 거 있죠? 시험 문제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출제는 되는데 발명 특허 우리나라 이러한 특허법, 특허청에서 행하는 이러한 특허에 의한 발명 특허는요
학문적으로 이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 법률 행정 행정인 확인행위입니다. 이런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으면요, 이게 확인행위지 이거는 특허가 아닙니다. 즉 형성적 행위 아닙니다. 준 법률 행정 행정인 이런 준 법률 행정 행정인 이거는 확인행위 들어간다. 따로 두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좀 덜 틀리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특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좁은 의미의 특허도 있고요, 넓은 의미의 특허도 있는데 단계별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특허는 첫째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행정행위죠, 처분이죠. 지금 행정이 공부했으니까 처분이 맞고요. 법규 형식의 특허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의 특허도 있는데, 처분 형식의 특허도 있는데, 처분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권리. 이때 권리는 한 개의 권리입니다. 보통은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권리를 여기 이런 설정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건 협의의 좁은 의미의 특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발명 특허는 특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학성의 용어인지 아니면 실정구성의 용어인지가 헷갈리니까 협의의 특허를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에서 설권 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협의입니다. 좁은 의미의 협의의 설권 행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가 권리가 아니고요, 한두 개의 권리가 아니라 한 개의 권리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난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주어지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네. 공무원, 그것도 아니네. 주로 광업허가 받았다. 그럼 어마어마하거든요. 광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개의 권리가 아니고 포괄적 권리. 권리가 능굴죄로 들어온 거죠. 능굴죄로 우리가 포괄적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권리가 설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의 권리 한두 개가 물론이고요. 한두 개 아니고 모든 권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만들어질 권리까지도 다 가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게 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다 가지게 된다. 이때 모든이 바로 포괄적인데,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다 가지게 됐죠. 이런 포괄적 권리인데, 그러면 그런 지위, 즉 포괄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신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이 발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도 잘 몰라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다 모르지만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게 됩니다. 내가 공무원 되면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포괄적 권리 의무 설정에는요, 귀화의 허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한 이러한 귀화의 허가 라든지 또는요, 공무원 임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죠. 이러한 공무원 임명되면 앞으로 공무원법상 또는 공무원법상 누리고 있는 모든 이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러한 처분의 형식, 일반 처분의 형식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규 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형식의 특허가 가능하냐? 법규 특허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권리가 아니라 권리능력, 법인격인 권리능력 또는 이러한 법인격인데요. 이러한 법인격을 없는 법인격을 만들어주는 행위예요. 설정하는 행위인데 법인격 설정행위죠. 그럼 이러한 법인격인데, 이때 이제 법이 뭐냐면 한국방송공사가 법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왜 갖냐면 방송법에 그런 근거였어요. 그래서 그 법인격을 설정해주는 행위인데, 예를 들면 KBS 는요, 이러한 방송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H공사다. 그러면요, 잘 알다시피 토지주택공사법이 있죠. 그래서 LH공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권리가 설정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냐면 특수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되는데, 대체로 다 뭐냐? 공법인의 형태고요. 이러한 공법인은 대체로 다 뭐냐면 공공단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수법인에 들어가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위에 있는 처분의 형식에 의한 설권 행위부터 먼저 보는데, 이제 실제로 협의의 특허 나오죠. 협의의 특허 할 때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료를 다 챙겨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공유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면을 얘기합니다. 수면은 저수지 하천처럼 그 토지 위에 물이 고여가 있는 상태를 공유수면이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면 그걸 간척하는 거죠. 이 간척이 매립인데,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에 의해서 그 소유권이 국가에서 사유지로 귀속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바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업인정, 사업인정은 뭐냐면 도로를 뚫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내기 위해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땅이 필요하게 됐었죠. 그러면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그 땅을 강제로 취득하는 그 권한을 공용 수용의 특권이 하는데, 이러한 사업 인정을 받으면 사기업도 이러한 공용 수용의 이러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뭐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얘기한 광업허가가 있습니다. 혼동하지 않습니다. 광업허가하고 혼동하지 않아야 될 거는 수렵면허. 이런 수렵면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냐, 강학상 허가입니다. 원래 수렵은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자유롭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업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어업면허가 있습니다. 어업권하고 혼동하면 안 되죠. 어업면허, 수산업법상의 행정행위인 어업면허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죠. 이게 뭐가 공통점입니까? 광업허가는요, 광업권이 발생합니다. 광업을 받으면 광업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어업면허를 받게 되면 어업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요 분명히 광업허가는 어업면허는 이게 분명히 공포행위입니다. 저 권력적인 공포행위인 행정행위인데, 근데 이제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사고 팔 수 있고 돈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권 승가, 이전 승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이러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분명히 하기는 공포행위 되는데 효과는 사후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뭐냐, 공포과 사후의 교착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온 거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자기도 조심스러웠으니까 평상시 한 대로 아무 말도 안 해도 문맥상 이거는 강학상의 특허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심에서 그런 용어를, 즉 실정법상의 용어하고 그 다음에 강학상의 용어가 서로 겹치는 이런 부분을 피해서 굳이 보충행위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설권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판례를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뭐냐, 특허로 간다. 특허는 됐어요. 그래서 권리를 설정합니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인가가 있습니다. 인가인데요. 인가는 뭐냐, 아까 나온 대로 사인의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보충합니다. 보충한다. 보충하다가 뭐로 보충합니다? 사인의 법률행위만으로는 충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니까 보충하죠. 보충하면 어떻게 되냐? 효력이죠. 이러한 효력을 시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뭐냐?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인가라고 할 때 강학상 인가라고 하지 않고요. 대체로 이런 보충하기 때문에 강학상 인가를 우리가 보통은 보충행위라고 말하죠. 그래서 강학상 표현할 때는 보충행위다, 엄격하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죠. 효력을 발생시킨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요, 유효요건입니다. 그래서 효력의 발생 요건, 유효요건이지, 이거는요, 이런 적법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효요건이지, 이런 적법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겠지만은 무인가 행위, 인가를 안 받았다. 무인가 행위는요,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무효가 될 뿐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처벌,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만약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런 뜻이죠. 예외적으로 뭐냐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처벌에 대한 규정을 둔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지거래죠.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예를 들면요, 토지거래를 했다. 그런 경우는요, 그 효력도 물론 없지만은
국가가 괘씸죄를 발동해가지고 더 혼내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정리됩니다. 사실은 보충하여 그 뒤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보충행위라고 하는데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인가의 대상이죠. 인가의 대상이 된 행위는 어떤 거냐? 인가의 대상이 된 행위는 보다시피 이거는 사인의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건 법률행위다. 되게 중요하고요. 공법행위에 한정하느냐? 아닙니다. 사인의 법률은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행위도 다 가능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충한 이 행위, 그래서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인가의 대상이 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본행위라고 그래요. 베이스가 된 행위라고 하죠. 이런 기본행위에다가 보충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그만두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보충한 행위죠. 이런 걸로는 보충행위라고도 표현하고요. 앞에 나왔지만은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인가라고 표현합니다. 잘 아는데요. 문제는 이랬을 때 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인가 그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즉 인가는요 토지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왔는데 가격이라든지 뭐 등등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봤을 때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자기가 잘 몰랐던 거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아다시피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기본행위. 사인의 법률에 의한 기본행위가 있고 나서 플러스 이런 인가가 있어가지고 효력이 완성되는 즉 이란 뭐냐면 사인이 원래 원했던 이러한 효력이 완성되는 이런 행위가 있겠죠. 근데 방금 봤지만은 즉 이러한 인가 자체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러한 적부한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행위가 법을 위반해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이런 경우에 적부한 행위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가가 적부하다, 효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는 잘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판례가 기본행위에 하자를 이유로 아주 중요하죠. 지금도 여전히 인정되는 판례입니다. 기본행위에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인가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걸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인가에 대한 이러한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취소가 제기하면 안 된다. 즉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상대해야 되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기본행위 하자 했을 때는 기본행위가 사법행위면 민사소송 되고 공부이면 행정소송해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가 기본행위는 만약에 적부한데 이거는 잘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적부한데 만약에 인가가 위반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뜻이죠. 경우가 나눠집니다. 인가가 위반할 때 인가는요 무효가 될 수 있겠죠. 인가가 무효인 경우는요 효력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는 분명하고요. 문제는요 그것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기본행위가 있을 때 그 행정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요 또는 공정력 즉 잠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년 올해 여러 번 출제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저는 이론의 바탕을 두고 한번 따져봅시다. 과거에는요 판례가 뭐냐면 그 행위를 보충행위 즉 인가로 보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것을 특허로 보게 되는 아주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법규 특허가 아닌 행정처분에 의해서 권리능력, 즉 법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